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에 이어서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까지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너무한 것 같아요. 예, 북한은 우리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지금 미사일 기지, 핵시설 다 숨겨놨는데 우리는 북한의 선의만 믿고 지금 말이죠. 그동안 대화를 해왔단 말이죠.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다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지하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미사일 또 이 핵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여 군데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미국 싱크탱크들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상업 위성들이 찾아낸 이런 그 시설들이거든요. 상업 위성이 찾았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제 한 몇 달 전에 올 봄에 이렇게 찾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은 우리 한국이라든가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이 군사 첩보 위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첨단 첩보 위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이제 파악한 건데 이렇게 미국이 이제 첨단 그 수집 기술을 이용해서 수집된 그런 미국의 핵 미사일 기지에 관련된 정보 사항을 과연 우리 정보기관하고 어느 정도로 이제 협력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정도 미사일 기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이 사용해 왔었고 그 사용했던 것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이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기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짐작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이 타이밍, 이 현 시점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연구한 보고서를 공표를 했고 또 거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직접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그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꼭 자기네가 상업위성만 가지고 파악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까지도 가지고서 평가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처음부터 핵 목록을 전부 신고해라,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영변, 동창리, 그 다음에 풍계리 이 정도만 가지고 현재 미국하고 핵협상 그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 미국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풍계리라든가 동창리 또 영변에서 일정한 조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제재라든가 그 종전선 같은 걸 빨리 해주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간의 접촉이 회담이 약간 좀 답보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의 강도 이런 측면에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싱크탱크를 앞세워서 연구 결과를 앞세워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내면적으로는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지금 야당도 뭐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 트럼프 매체들도 북한에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만 가짜뉴스다 이러고 있는데 뭐 페이크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일단 뭐 여야가 공이 북한에 대해서 속았다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런 속았다는 분위기를 어떤 연구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흘려갖고 먼저 여론을 한번 환기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론관의 그 상당 부분은 일단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본인이 이게 상황이 좀 불리하면 그거 가짜뉴스야 페이크뉴스야 해가지고 막 언론 공격해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언론 막 쫓아내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그 정도의 미국 하면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로 이 세계 제1등 국가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저렇게 이제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딱 단정해갖고 밀어붙이는 거 보면
참 그 신기하기도 한데 이것도 이제 본인한테 이제 불리한 측면도 있고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거 가짜 뉴스야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나섰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다음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당연히 북한 문제 전문가는 한국에 최고 많죠. 제일 정통하고. 그러나 미국 내에도 한국 못지않은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얘기 평가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현재 추세가 미국의 그 이런 비북 간의 핵 협상에 대한 평가의 추세는 회의론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회의론이 깊어지고 있다. 요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경청을 해야 돼요.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정책도 발전이 안 되고 국가의 전략도 대북 협상 전략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저런 비밀 기지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10여 군데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사일기도 10여 군데, 고농축 우라늄도 10여 군데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 연간 한 원자 폭탄 한 5개 정도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돼 있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것은 조만하고 기술적으로 제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은닉이 굉장히 용이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규모 미사일 기지보다도 찾아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이런 거를 전문가들도 다 짐작을 하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확인되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볼 때 그러니까 비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아니면은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라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김정은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보면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 의회 상원이든 하원이든 지금 트럼프한테 뭐라고 해야 이런 식으로 하면 2차 대화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 정상회담 해와야 뭐야. 그리고 북한 핵무기 없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하지 마. 이거 봐. 북한은 지금 비핵화 의지가 없잖아. 이렇게 지금 트럼프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게 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남북녀를 우려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죠. 미미 분열도 우려가 돼요. 지금 딱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딱 이렇게 하면서 또 북한과 많은 접촉을 했던 그런 학자들, 제가 뭐 옛날 미국에 있을 때 직접 만난 학자들도 다 대부분 다 만난 학자들이죠. 뭐 저도 이제 이런 그렇죠.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북한의 입장에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 것처럼 이거 NYT가 이거 가짜뉴스 만드는 거야.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북한을 잘 아는 학자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분은 우리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박한식 교수라고 조지아대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은퇴하고 명예교수로 이제 계신 분인데 아주 재미 학자들 중에서는 북한을 제일 잘 아는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며칠 전에 우리 국회에 와가지고 그 강연하면서 절대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 안 할 것이다. 포기한다고 해도 금방 내 다시 핵을 가질 수 있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서너 달이면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에 와서 얘기한 그 박한식 교수만큼 북한 고위층을 많이 만난 사람이 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조차도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더 이상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비핵화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부터는 제가 누차 얘기지만 남북관계 개선도 좋은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다시 필요하다. 그렇죠. 저도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제재 완화, 종전선언 이런 거 해결해 주려고 달려들면 절대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한다. 저는 99.9% 포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99.9% 김정은이가 핵 포기 안 하려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생각을 바꾸려면 강력한 제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 하나. 경제제재 하나만 갖고는 또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군사적인 압박과 위협이 필요합니다. 그 위협은 뭐냐? 시작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김정은이가 정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핵 때문에 죽는다. 내가 핵 때문에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없으면 김정은이는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어렵게 김정은이가 정말로 미국한테 체제 보장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압박 수단이 작용하지 않으면 저는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정말 어디 나무 밑에서 무슨 뭐 생선 구한다는 말 있잖아요. 연못 구워라고 연못 구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연못 구워. 연못구보다 더한 말 다음에 제가 찾아가고 오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어디서 새롭게 구한 것처럼 니네들 지금 자꾸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 그리고, 뭔가 좀 미북 회담이 지금 뭐 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 뭐 계속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진행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쯤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을 거냐. 뭐 그런 나름의, 수를 쓴다고 그럴까? 예. 예. 하여튼,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얼로 돌출해서 탁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밀어서 좋게 가다가 북한까지 옹호해주는 척 하다가 확 돌변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건 저는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나름 북한에도 명분 세워주고 그리고 난 이렇게 이만큼 했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더 조금 나가면 이제 확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확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페이크 뉴스라는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도 여야가 지금 공이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렇게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 미국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정련된 언어를 쓰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관료의 그런 어떤 관료 조직의 전무성 같은 것도 많이 인정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결정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지금 정상회담 돼 있는데 갑자기 나 오늘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옛날 김정일이나 똑같아요. 옛날 김정일이도 우리 6.15 그 정상회담 할 때 그 며칠 전에 나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보이콧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날 또 하자 또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참 전망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다라고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뭐 지금까지 자랑해왔잖아요. 역대 수십 명의 대통령이 못한 거 나는 한꺼번에 했어. 계속 지적으로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정은이가 돌아서가지고 나 절대 트럼프 너하고는 안 만날래 해버리면 맞아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뉴스야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한테는 내가 아직은 당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빨리 조금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 준비를 취해라. 그래야 내가 재미있으잖아. 내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내가 버티는 데는 그래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만약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맨 먼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김정은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나를 갖고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벼랑 끝 전략. 전형적인 옛날처럼 주거니 받거니 어설프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틀, 북한 핵의 리스트 신고, 그 다음에 검증, 폐기 이런 큰 타임테이블, 이런 큰 테이블 안에 두라라. 요런 하나의 간접적인 메시지도 좋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 번은 더 믿어보겠다. 아니면 좀 간을 보는 듯한 김정은의 간을 보는 듯한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뭐라 그러면 또 뭐 도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간을 보는 듯한 그리고 난 뒤에 정비를 해서 뭔가 지금 이제 더 강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북미회담을 깨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 국면에서 트럼프가 됐든 김정은이가 됐든 파는 자체를 깰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돌발적이다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 자체를 깨고 나오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양쪽 다. 너무 많이 다리를 일단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을 깨는 이런 형국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판을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벼랑 끝 전략을 트럼프 진영에서는 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상응해서 김정은이도 좀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국면은 김정은이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또 보면 미국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APT, 그 선진형 지속 가능한 뭐 안보 위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이버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사이버 그 사령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우리 미국 정부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기업 기업 활동하는 그런 제3국의 기업과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사이버전도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모니터하고 있으니 북한이 어설프게 비핵화 협상에서 불만을 갖다가 사이버전을 통해서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 이런 압박의 그런 그 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면에서는 물론 이제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면적으로는 북한이 너무 튀어나가지 않도록 미국이 적절한 수준의 지금 말하자면 독약 하나씩 매일 풀고 있다. 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회담장 밖으로 해서 지금 갑자기 팍 세게 나가고 또 그렇다고 북한이 먼저 치고 나가고 이런 결은 없이 서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지금 찔러보는 말하자면 권투로 따지면 1회전, 2회전서부터 세게 나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반전 들어가면서 세게 나가고 이제 KO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둘이 지금 현재 잽을 전에는 아예 잽 들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잽 안 들고 신사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상대가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그렇죠. 걸 미국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잽을 조금씩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방어하는데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잽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금 굉장히 그 선전 매체를 통해서만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즉 본격적으로 미국과 부딪히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죠. 네. 아, 판이 깨지게 되면 결국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당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그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이 DMZ도 막 근접해갖고 비행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하에 숨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락지대 가가지고. 그렇죠. 리비아, 카다피, 후세인 다 맞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다고 하는 것을 미국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강펀치를 안 날리고 조그마한 펀치를 살살 날려주면서 대화의 틀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 일정도 다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2차 회담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판 깨지 마. 알았지? 예. 그렇지만은 제재 완화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비핵화 문제도 진전을 보내줘. 이스트를 보내줘.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판까지 김정은이가 시간을 줬는데도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한 수준, 제일 약한 수준이 훈련 재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갈 것이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분석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했지만 미국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대화는 하겠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제재는 강화시킨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분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전옥현 차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소나마 감을 잡았습니다. 어쨌건 미국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이거 중요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